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요즘 날씨도 좀 청명하고 좋습니다. 바깥에는 지금 땅거미가 막 져서 어둑어둑해지고요.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건조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청명한 날이 이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한 권의 시집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욱진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입니다. 그 시집 제목이 이제 수상한 시곡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출판사는 시산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아마 제가 어제인가 그제 이 시집을 고맙게도 받고 천천히 읽어보는 과정에서 참 재미있다. 시를 아주 담담하고 진솔하게 쓰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김욱진 시인의 전체 시가 우리가 서사적이다 또는 서술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펼쳐가는 그 관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솔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참 제목이 특이합니다. 여시아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강경인가요? 금강경에 안한존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참으로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여러 가지 설법인가요? 설법을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안한존자가 아주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얘기를 하거나 기록을 하는 과정이 금강경에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전개 방식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제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구의 말을? 부처의 말을.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지금 금강경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좀 차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시 제목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다른 시도 좀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김욱진 시인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찬찬히 시행을 따라서 시인의 의도와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김욱진. 옥상 고모 다라이에다 고추 모종을 옮겨 심다 문득 잡초 같은 생각 한 폭이 불쑥 뽑아냈더니 지금 누가 여기까지 와서 주인 행세하냐고 고추가 맵싸하게 호통을 쳤다.
봐라, 잡초 없는 세상 어디 있더냐. 나는 너의 잡초, 너는 나의 잡초. 산전수전 다 겪으며 뿌리 내리고 주렁주렁 자식 낳고 잠시 떠부살이하다 떠나가는 이 마당. 참주인은 흙 한 무더기요 공기 한 숨이요 햇빛 한 줌이요 물 한 모금이요 저토록 무심히 베풀고 돌아가는 허공보살님들께 경배하시라. 고추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없을 터. 우주 한 모퉁이 나라고 우겨대는 자 누구인가. 초라한, 너무도 초라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인생 한 평생을 60이라고 뭐 가정을 합니까? 60평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60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장구하고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찰나죠, 찰나. 티끌처럼 왔다가 티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성, 나의 욕망, 이런 것들에 묻혀서 참 많은 시시비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내려놓는 말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는 게 없다. 남은 게 없다. 그렇게 불철주야로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김옥진 시인이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좀 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읽고 또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고무 다라이에다 고추 모종을 옮겨 심다 문득 잡초 같은 생각 한 폭이 불쑥 뽑아냈더니 지금 누가 여기까지 와서 주인 행세하냐고 고추가 맵싸하게 호통을 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재밌네요. 아마 각자라고 얘기하나요? 깨달은 자들, 깨달은 사람들은 잡초 같은 생각 한 폭이 불쑥 뽑아내는 그 행위조차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별을 하실 텐데, 필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찌 한순간 한 찰나 인들 잡초 같은 생각이 돋아나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잡초 같은 생각으로 와글와글 합니다. 거기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잡초 같은 생각을
뽑아냈더니 고추가 호통을 칩니다. 지금 누가 여기까지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잡초 없는 세상 어디 있더냐. 그렇습니다. 참 시인의 관찰력이 뛰어나다, 참 재미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끗함, 청결함, 무결점,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참 많이 글쎄요, 시달린다고 할까요? 무결점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점투성이인 내가 마치 엉망진창인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잡초 같은 생각들이 와글와글 함으로써 무잡초인가요? 무잡초인 그 목표인가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도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잡초가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뭐 가까운 그 공원이나 아니면 들판을 가더라도 잡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알곡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잡초, 너는 나의 잡초. 자, 이것이 이제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잡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해서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은 잡초투성이고 너는 잡초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보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또는 질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나도 잡초가 아닐까요? 나도 잡초가 아닐까? 자, 여기에서 시인은 출발을 합니다. 나는 너의 잡초고 너는 나의 잡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잡초가 있으므로 알곡이 있는 거죠. 알곡이 있으므로 또한 잡초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고요. 그 둘의 관계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잡초이므로 너도 또한 나의 잡초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한 세계가 또한 뿌리 내리는 게 아닐까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뿌리 내리고 주렁주렁 자식 낳고 잠시 드부살이하다 떠나가는 이 마당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화자 자신도 그냥 드부살이하다 가는 순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의 참주인은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참주인은 흙 한 무더기요, 공기 한 숨이요, 햇빛 한 줌이요, 물 한 모금이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는 흔적이 없죠.
인위적으로 어떤 그 표적을 남긴다든가 자기중심적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흔적이 남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 시인은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저토록 무심코 베풀고 돌아가는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적 세계관이죠. 보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 요즘 뭐 그것이 글쎄요. 말의 그 격한가요? 좀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어떤 세계에 다다른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흔하게 이제 우리가 절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누구나가 다 보살이고 뭐 그렇게 호칭을 하니 그 보살에 대한 본래의 뜻 이런 것들을 잘 되새겨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공보살님들께 경배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인생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산다면 크게 욕될 것도 없고 잡초가 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추는 고사하고 풀 한 포기가 없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세계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라질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시행들입니다. 자, 우주 한 모퉁이 나라고 우게 되는 자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있나? 나는 누구인가? 뭐 우리 불교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것이 있나? 자성은 있죠. 자성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성은 있다. 그 자성이 뭐냐?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뒷거리 묻지 않는 원래 청정함, 이것이 이제 자성인데 그 자성이란 말이 욕망과 결합이 되면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아마 욕망으로 오글거리는 또는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잡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로 와글거리는 나를 바로 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인다? 청정한 내가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라한, 너무도 초라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라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무엇을 들었나요? 이 시인은 자연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영원함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한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생각이 저녁에 바뀌고 저녁 생각이 다시 한밤에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늘 변화무쌍하죠. 그렇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시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연이 하는 말, 무슨 말? 흙 한 무더기가 하는 말, 공기 한 숨이 하는 말, 햇빛 한 줌이 전해주는 전원, 물 한 모금이 내게 주는 세계, 이런 것들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이 시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하니까요. 시에 대한 그 각자의 생각들은 다양하고 또 다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그 어떤 맥락의 의미를 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 김묵진 씨는 수상한 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시국 이렇게 하면 현재 상황,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상태,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재의 어떤 그 세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수상한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바탕,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게 들여다보고 붙인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에게는 늘 인간이 수상한 거죠. 인간이 그 수상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이 또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시가 필요하고 또 김묵진과 같은 시인들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이런 말들을 또는 이런 시들을 통해서 내가 잡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잘못 살고 있군, 또는 내 사유가 조금 비틀어졌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묵진 시인의 수상한 시국이라고 하는 시, 집중해서 여시아물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